우리가 어떤 재테크할 때 네. 뭐 모바일로 하든 아니면 금융사에 찾아가서 하든 네. 뭔가 추천 상품이나 푸시가 뜨는 상품들. 그렇죠. 그런 거를 보게 되잖아요. 네. 제 경험상 네. 그런 거는 일단 제껴두고 보시는 게 아. 최소한 돈을 많이 타격을 안 주는 방법입니다. 아. 네. 아, 창구에서 프로모션 걸려 있는 상품들. 네. 이게 왜냐면은 네. 금융사는 기본적으로 금융 상품을 팔아서 마진을 남겨야 되는 비즈니스 모델을 갖고 있어요. 네. 근데 많이 파는 거는 많이 뭔가 추천 상품을 뜨고 많이 팔릴 수 있는 거는 대중의 관심이 많다라는 얘기고 네. 설득도 잘 된다는 이야기고 네. 근데 우리가 옛말에도 있듯이 뭐 소문난 잔치집에 먹을 거 없다고 그러니까 대중이 몰리는 곳에서 항상 수익은 발생하기 어려워요. 진귀한 것들은 좀처럼 나오지 않는다는 거죠. 아. 많이.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네. 뭐 쉬운 예를 들어서 한우 같은 경우도 네. 귀한 부위는 따로 있잖아요. 아. 한정적으로 나오잖아요. 부처스 네. 컷이라고도 하고. 그러니까 귀한 투자권들도 굉장히 한정적이고요. 네. 특히나 국내만을 좀 국한돼서 이야기하면 네. 우리나라의 경제 체력이나 사이즈가 있잖아요. 네. 거기서 나올 수 있는 귀한 투자권들은 우리나라 경제 체력에 비례해서 한정적이에요. 그렇게 많을 수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기대하는 만큼 보석들이 그렇게 많을 수 없다라는 네.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흥행했던 금융 상품의 역사들을 보면 사실 실패 역사와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좀 흥행했던 금융 상품의 역사가 네. 실패의 역사와 같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 뭐 저 회사 잘릴 수도 있는데 그죠. 잘 나갔던 금융 상품 한 번씩 휘청휘청하죠. 네. 네, 뭐 저희 회사가 그렇게 하진 않으니까. 네. 근데 전 실제로 투자자분들한테도 그렇게 이야기를 네. 합니다. 네. 그러니까 왜 항상 투자에도 한정판은 있는 것 같아요. 네. 한정판이 있다. 네. 그러니까 주식시장도 똑같잖아요. 뭐 대중이 몰리거나 네. 막 이게 잘 된다, 흥행한다. 그럼 그때서 사실은 대중을 움직이기 쉽거든요. 일단 이야기를 듣고 옆 사람이 이걸로 돈 많이 벌었다. 네. 얘기가 들렸을 때 실질적으로 동인이 훨씬 세요. 그러니까 금융상품도 똑같고 재테크도 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네. 지금은 한정판까지 다 할인을 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맞습니다. 네. 그 어떻게 보면은 그럼 이게 한정판인지 아니면 해적판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거를 잘 아는 방법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은 소비자가 거부할래야 거부할 수 없는 서비스들이 있어요. 거부가 안 되는 서비스. 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온라인 쇼핑. 온라인 쇼핑에서 헤게모니를 장악하고 있는 일부 플랫폼 기업들. 네. 뭐 그런 것들은 우리가 사실 이거를 굳이 내가 안 써. 또는 우리가 자주 쓰는 메신저. 네. 거기에 언제부턴가 한 6개월 전부터가 광고가 뜨지 않나요? 맞아요. 네. 팝업도 뜨더라고요. 네. 요즘에는. 그거 뜬다고 저희가 안 쓸 수 있나요? 그러니까 피할 수가 없어요. 네, 그 피할 수 광고를. 없어요. 네. 왜냐하면 우리가 스마트폰, 모바일 시대가 열린 10년의 과정 동안 네. 우리의 모든 DNA와 우리 머릿속의 모든 정보들을 거기다 심어놨기 때문에 사실 그거를 건드릴래야 건드릴 수가 없는 거죠. 네. 그러한 경험으로 우리는 기업들을 조금 분간을 해보면 어떨까. 맞아. 그 카카오 같은 경우는 이게 이미 소셜 캐피탈이 형성이 돼 버려가지고 나만 네. 다른 걸 쓴다고 쓸 수 있는 서비스가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는 바꿀 수가 없어요. 진짜. 네,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광고를 팝업으로 때리고 뭘 해도 이거 어떻게 이 화면 구석에 이제 요즘에 올라오는 거 그런 네. 거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 SNS 서비스 뭐 우리가 뭐 싸이월드, 네. 뭐 엠파스, 프리체 뭐 네, 네. 방송해 주셨잖아요. 네. 그런 SNS들이 주기가 있었어요. 그죠. 네, 이게 유행이 조금 진부해지고 그러면 새로운 SNS 플랫폼이 나타나고 네. 이런 주기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 주기가 끊겼습니다. 실질적으로 언제부턴가 바뀌지 않아요. 뭐 페이스북이 이제 뭐 광고도 많고 네. 좀 가독성이 떨어졌다고 하지만 이걸 실질적으로 지우진 않잖아요. 탈퇴를 네. 하거나 그냥 그냥 놔두긴 놔두는 합니다. 거죠. 예, 바뀌지 않아요. 왜냐하면 거기에 우리의 데이터가 너무나 많이 저장돼 있고 나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데이터, 네. 거래 데이터, 최신 트렌드에 대한 데이터 이런 것들이 모두 저장이 돼 있기 때문에 사실상 벗어날 수 없는 어떻게 보면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라기보다는 현실이 돼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인정하는 것부터 우리가 이제 주식을 고르는 관점이 달라지지 않나. 네. 소셜 정도가 아니라 우리나라는 워낙 이게 작다 보니까 이게 소셜 네트워크가 아니라 거의 뭐 내셔널 네트워크가 된 상황이다 보니까 네, 뭐 아는 사람은 다 있잖아요 거기 안에. 맞습니다. 안 하는 사람도 없고. 그래서 이거를 옮길 수가 없어요. 옮길 수가. 나 혼자 예를 들어서 뭐 카톡 말고 뭐 미쓰리 쓴다 그래도 나 혼자 접속하면 뭐 할 거예요? 그게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진짜. 이제는 아까 이 부분도 네. 정말 중요한 말씀인데 제2의 뭐가 탄생하기 어려운 거죠. 네. 왜냐하면 거기에는 아무 데이터가 없어요. 그러니까요. 웬만한 혁신이나 변혁이 일어나서 정말 뒤집어지지 않는 순간까지는 네. 거기에 데이터가 축적이 안 되면 이용자들도 거기에 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네. 예를 들어서 커머스를 하는 사람들도 뭔가 데이터가 있어야 네. 내가 타겟 광고를 하고 내 스마트 스토어를 광고하고 이렇게 할 텐데 그게 없는 거죠. 데이터가 없. 네, 그 세상으로 갈 수가 없는 거죠. 네. 굉장히 많은 저한테 시사점을 줬어요. 타다가. 네, 타다가. 왜요? 사실 제 주식 관점도 바꿔놓게 된 계기였어요. 타다가. 그러니까 제가 이제 조금 몸이 힘들거나 네. 전날 과음을 했거나 네. 이랬을 때 타다를 불러요. 네. 이제 두 딸이 있기 때문에 잘 자나? 이렇게 보고 그냥 타다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집에서 소파에 누워서. 네. 문득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10년 전에, 15년 전에 내가 누운 자리에서 나는 뭐 회사의 중역도 아닌데 네. 기사분이 계신 대형 승합차를 우리 집 앞에 불러서 네. 타고 간다. 누워서. 그리고 그 차의 위치가 어디까지 오고 있는지 네. 내가 과연 10년 전에 상상을 했었나? 못했거든요. 저도 못했어요. 네. 근데 그 두 딸의 모습을 보니까 이들의 10년 후 모습, 이들이 중학생 됐을 때, 고등학생 됐을 때는 분명히 대부분은 자율주행일 거예요. 그리고 AI가 지금보다는 훨씬 많은 부분에서 생활에 침투가 될 거고 네. 활용이 될 거예요. 네.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하게 된 거죠. 아빠는 증권사 직원으로서 필드에서 그 산업의 변화 과정을 제일 가까이서 봤으면서 나한테 왜 그 주식 안 사줬어? 그때 뭐 했어? 네, 그때 뭐 했어? 되게... IMF 때 뭐 했어? IMF 때 왜 안 샀어? 저 아빠한테 물어본 적 있거든요. 아니 IMF 때 왜 안 샀어? 네. 그러니까 뭐라고 그랬는지 아세요? 뭐라고 했습니까? 그때 돈이 없었어. 저 엄마도. 네. 그래서 그 생각을 하다 보니까 네. 내가 주식이란 거를 다시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게 됐죠. 증여를 주식으로 해야겠다. 예전엔 그랬죠. 예전에는 그냥 아빠가 네. 돈 많이 벌어서 줄게, 부족함 없이 줄게 이런 생각이었는데 지금은 그들한테 미래를 선물해 주고 싶다. 10년 뒤의 미래를, 내가 지금 타다를 소파 위에 누워서 느꼈던 그 충격감을 네. 미래로 선물해 줄게 라고 하는 생각으로 바뀌게 된 순간 지금의 패닉 국면은 또 다르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네. 제가 애플 걸 보면서 삼성이 따라하고 지금은 막 중국에 무슨 알지도 못한 데서도 스마트폰 다 나오잖아요. 네. 처음 보는 회사에서. 네. 그때 스마트폰이 원래는 엄청 신기술이었는데 네. 그런 것처럼 뭔가 이런 AI도 어디 한 군데서 처음 개발하는 게 어렵지 나중에 되면 그런 데들이 엄청 생기지 않을까? 보고 뜯어가지고. 되게 좋은 질문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네. 예전엔 단순히 그냥 어떤 걸 만드는 거 네. 또는 음식을 맛있게 만드는 거 이거는 항상 경쟁의 위협이 됐었어요. 네. 하지만 앞으로 꼽히게 될 4차 산업의 서비스는 네. 제일 중요한 건 데이터예요. 그걸 소비하는 사람들의 데이터. 예를 들어서 자율주행이 정말 완벽해지고 사람처럼 운전하려면 네. 예를 들어서 뭐 테슬라의 오토파일럿 기능을 사용하는 유튜브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리뷰하는 사람이 많아질수록 네. 목숨 걸고 그걸 테스트하는 사람이 많아질수록 네. 지금 패닉셀링 구간에서도 테슬라를 타고 다니는 전 세계 인구가 많아질수록 네. 그 완벽성은 점점 높아지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인 그 사용 데이터, 행동 액션 데이터가 네. 없으면 그걸 뒤집기 힘들다. 흉내 모방하기 어려워지는. 데이터. 그러니까 고객이 많을수록 더 많아진다는 거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예를 들어서 이 기업이 정말 적자 기업이고 네. 뭐 쿠팡에 그런 이야기들 많잖아요. 뭐 망하지 않을까? 네. 하지만 저는 다르게 생각해요. 소비자의 판단이 답이다. 음. 소비자는 다른 데 가서 쓰라고 해도 그 쿠팡을 선호하는 이유는 분명히 있어요. 네. 그게 어떻게 해석하면 뭐 팬덤 이코노미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네. 하지만 그 소비자들이 있기 때문에 쿠팡의 데이터들은 계속해서 소비 데이터는 늘어나게 될 거고 네. 어떤 택배 물류 데이터는 더 축적이 될 거고 네. 그런 데이터들이 더 완벽하게 만들어질 거고 그래서 그거를 예전처럼 모방할 수 있지 않을까? 금방 자본의 힘으로 따라잡을 수 있지 않을까? 이 생각은 조금은 위험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고객양. 고객양을 자본의 힘으로 따라가기 어렵죠. 단순히 고객량이라기보다는 그 고객의 실제 네. 액션들이 담겨 있는. 네. 네. 그게 어마어마한 가치를 앞으로 발휘를 할 거고 지금의 어떤 공포 국면에서도 그러한 기업들은 정말 잘 봐야 되는 시기 아닌가라는 생각이 고객의 양이 더 다른 고객을 불러올 수 있는 서비스들은 커질수록 더 커지겠네요. 네. 이런 서비스들이 뭐가 있는지 잘 생각을 해봐야겠네요. 맞습니다. 이미 고객이 많고 이 많은 고객으로 인해서 고객이 더 많아지고 서비스가 네. 발전할 수 있는 서비스. 네. 그런 거는 이미 고객이 많다는 자체가 그냥 그거네요. 장벽이네요. 맞습니다. 생각상으로 맞으면 현실에도 맞을 거다라고 믿는 거. 그게 진짜 어렵거든요. 내가 주말에 내가 계획을 세울 때는 완벽해. 네. 근데 이게 내가 실행하면서는 왠지 안 될 것 같은 공포. 이 현실 내가 모르는 위험이 있지 않을까. 이게 실행을 아예 못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네. 요거는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네. 이제 재테크라고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재와 재자에 테크놀로지에 테크를 붙인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실제로 나의 어떤 투자 활동들, 재화를 다루는 것들을 보면 무슨 테크가 있지? 무슨 기술을 활용해서 내가 재화를 다뤘지? 네. 한 번은 고민해봐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생각상 맞을 것 같은 것들을 네. 객관적으로 증명해낼 수 있는 테크들이 있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뭐 구글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럼 스토리상으로 이게 헤게모니를 갖고 뭔가 뒤집어지지 않을 것 같고 그건 오케이. 네. 그러면은 구글에 대한 데이터나 숫자들을 과학적으로 들여다볼 수 있는 시스템이 있느냐 없느냐가 앞으로의 정말 두려움을 이겨내고 네. 재테크의 방향을 결정하는데 지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매달 생각됩니다. 구글 주식을 사 모아야겠네. 뭐 구글을 여기서 구글에 대해서는 저는 이제 좋게 생각하는데 그 구글을 그냥 이것도 똑같아요. 똑같은 구글인데 네. 누구는 느낌상으로 그냥 살 수가 있고요. 네. 이건 망하지 않겠지랑 네. 망하지 않겠지 플러스 구글에 대해서 정말 속속들이 들여다볼 수 있는 테크가 있느냐. 네. 그게 되게 중요하겠습니다. 추천해 주실 종목은 뭔가요? 슈퍼리치들이 선택하는 어떤 투자 재테크 방법이나 뭐 대학생들이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나 크게 다르지 않아요. 돈 많다고 더 막 특별히 가져갈 수 있는 게 흔하지는 않다. 물론 이제 돈이 많으면 선택할 수 있는 옵션들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본질로 들어가면은 사실 크게 다른 게 아닌데 너무 화려하게 좀 포장이 되어 있는 게 아닌가. 가치 투자나 워렌 버핏의 어떤 철학이나 네. 그래서 뭐 레이 달리오가 하는 방법들 크게 뭐 어렵지 않거든요. 다 세상에 알려져 있고 굉장히 자산가들이나 부를 많이 이루신 분들 네. 또는 부동산에 치우쳐 있던 어떤 자금들 네. 이런 것들이 주식시장으로 조금씩 옮겨오고 있는 단계라고 저는 좀 파악이 되거든요. 네. 실제로 투자자분들하고 이야기를 나누면서도 네. 그런 부분들을 많이 체크가 되고 있고 그래서 예전에 그냥 개인 투자자가 주식이 많이 빠졌네 하고 접근을 하는 거랑은 네. 어떤 자금의 성격은 분명히 다르다. 개인 투자자들의 99%가 손해 아니면 본전 조금 정도 99%요? 99%가 손실이라고 봐야죠. 굉장히 높은 비율이 손실인 거죠. 왜 그러니까 네. 왜 1%만 돈 번다 이런 얘기가 그죠. 네. 흔하게 듣죠. 네, 많잖아요. 네. 뭐 코로나19 그다음에 뭐 유가 뭐 이런 이슈들 때문에 네. 주식시장이 패닉 국면에 빠졌지만 사실 지금 이 순간에도 온라인 상거래는 더 많이 돌아가고 있고 네. 실제로 뭐 테슬라 자율주행 데이터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쌓이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기업이 뭔가 지대하게 잘못해서 주가가 패닉 국면으로 간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명확히 알고 있다면은 사실 덜 흔들릴 텐데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한
모름이 굉장히 그 손실 확률들을 높이는 것 같다. 그러니까 막 그 특히 이제 뉴스 같은데 보면은 이제 이 네. 기간을 기업들이 버텨낼 수가 없다. 네네. 뭐 유동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런 것들도 나오니까 더 불안한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조금은 다르게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네, 전 지금이 그냥 증시 하락 구간이라기보다는 네. 약간 산업의 재편 구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산업의 본격적으로 재편. 4차 산업으로 넘어가는 구간에서 네. 겪는 진통 아닌가. 아, 그러니까 실제로 뭐 한계 기업 이야기들 많이 나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 이러한 위기 국면에는 뭐 사람 사는 이야기도 그렇고 위기 때 뭔가 민낯이 막 다 그죠, 나오잖아요. 그죠. 한계 기업에 붙인 것들은 자연스럽게 경제 시장에서 네. 정리가 될 수 있고 또는 M&A 될 수 있고, 그렇게 사실 산업은 재편이 되었거든요. 제 매장에 그런 문구가 해놨었거든요. 음, 이게 문법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네. Everything sparkles under chandelier. 어, 네, 샹들리에 밑에 네. 있을 때는 다 빛난다. 그쵸. 그 샹들리에가 꺼져봐야 음. 얘가 진짜 좋은 물건인지 아닌지 알 수 있다. 이런 거를 이제 네. 해놨었어요. 네네. 이렇게 핑크색으로 해놔서. 근데 지금은 샹들리에 불이 꺼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럴 때 정말 진짜가 나오는 것 같아요. 실제로 그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네. 오히려 신규 직원을 10만 명을 더 채용했다라는 아. 뉴스가 월스트리트저널을 통해서 네. 나오기도 하고, 뭐 최근에 뭐 쿠팡 같은 경우에는 네. 뭐 신규 가입자가 어마어마하게 늘었잖아요. 위기에는 산업의 재편이 일어난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진통 과정으로 봐야 하지 않나. 네. 그런 산업의 재편 과정에서 승자 독식할 수 있는 기업들은 지금 주가가 빠지는 거를 조금은 다른 시각으로 네. 봐야 되지 않나. 우리가 부동산을 볼 때는 뭐 강남 부동산, 또 서울 부동산 이렇게 핵심 지역들 네. 보잖아요. 근데 주식을 볼 때는 강남 부동산 보는 것처럼 주식을 그렇게 잘 안 보는 것 같아요. 이제 장악하고 헤게모니를 갖고 있는 주식은 몇 개 되지 않아요. 마치 강남 아파트처럼. 네. 그러니까 진귀한 주식들은 분명히 있는데, 네. 그런 어떤 1등 주식들, 초량 주식들, 그걸 넘어서 그냥 인류의 진보를 만들어가는 기업들에 대한 주식을 네. 바라보는 습관은 우리가 부동산을 볼 때와는 조금은 부족한 면 아닌가. 하이테크 기업들, 그러니까 인류의 진보를 만들어가는 기업들은 네. 사실 가격 평가를 할 수가 없어요. 이게 비싸다 싸다. 아.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그냥 그거 하나거든요. 지금은 데이터의 시대라고 많이 하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실제로 제가 심사위원장님의 취향을 보려면 네. 인스타그램에서 그냥 돋보기 하나 누르면 취향을 다 볼 수 있어요. 아, 그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제 뇌구조가 거기 다 입력이 돼 있는 거죠. 뭘 네. 검색했고, 뭐에 좋아요를 눌렀고, 네. 그 데이터에 맞춰서 광고가 나갈 거고, 네. 저는 그거에 대해서 소비를 이끌려질 거고. 그러니까 이 데이터를 많이 모은 기업을 후발주자가 한 방에 엎어치기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시대가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햄버거 만드는 회사가 있어요. 네. 거기서 만약에 뭐 소고기 뭐 문제가 생기고 다른 뭐 햄버거 회사가 너무 맛있게 잘 만든다. 그럼 한번 이 판을 엎어볼 만한 여지를 줬거든요. 네. 그렇잖아요. 모든 산업군에서. 근데 지금은 뭐 특정 데이터를 정말 많이 갖고 있는 우리가 다 아는 인터넷 포털, 플랫폼 업체, 이게 아무리 진보하다 하더라도 후발주자가 이 모든 정말 10년 동안 쌓아온 데이터를 한 방에 업어치게 할 수 있느냐. 그럼 소비자가 그 기업한테 데이터를 주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굉장히 그 제2의 뭐뭐가 나오기가 힘든 시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 뭐 국가 부도회나 이런 영화 보면 네. 내가 저 순간에 있었다면, 다시 네. 시간을 되돌린다면, 네. 2008년 금융위기로 나를 되돌려준다면 네. 주식을 엄청나게 사서 수익을 많이 낼 거야. 뭐 이런 상상들을 네. 하잖아요. 네. 지금 그 구간에 어쩌면 서 있는 거거든요. 그 나중에 보면은 네. 이거 보고 야 1600대 나는 뭐 안 샀어. 아니면 그렇게 뭐 다우 나스닥 쭉쭉 빠질 때 나 아무것도 안 샀어.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의 하락의 끝이 네. 뭐 어디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은 네. 어쨌거나 그때 역사 속에 우리가 가보고 싶었던 현장에 네. 지금 진행형에 서 있는 건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저도 위기를 한번 겪어보고 싶다 이런 생각 계속했었어요. 네, 맞아요. 그거를 지금 우리는 네. 그토록 원했던 그 시절을 지금 어쩌면 지나고 있을 수도 있어요. 네. 그러면은 조금은 정말 정신 똑바로 차리고 네. 봐야 되는 시기인 거죠. 네. 제가 지금 그때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자산이 이렇게 막 전자선이 빠지는 상황, 뭐 금값도 빠지고 다 빠지잖아요. 네. 그런 상황이 되면 내가 무조건 사야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네. 근데 지금 그렇게 됐잖아요. 네. 근데 마음이 그렇게 안 돼. 음. 그래서 제가 지금 그러니까 사실 지금이 어려운 이유는 네, 왜 흔히 공포 국면이라고 이제 언론에서 많이 네네. 이야기하잖아요. 패닉 셀링이다. 더 빠질 것 같아요, 저는. 네. 다 공포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네. 공포라는 이야기는 어떠한 논리도 맞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보통 다 그 전에 예측은 나와요. 여기까지면 많이 빠지는 수준입니다. 네. 뭐 PBR, 뭐 장부 가치 대비 이 정도면은 싼 구간입니다. 그렇죠. 네, 이렇게 판단하는데 네. 그 논리가 한 번 무너지고 두 번 무너지면은 계속 네. 공포감은 이제 극대화가 네.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이 시기는 한 공포의 삼국난 정도는 온 것 같아요. 심리가 안정되는 구간이 클라이막스가 어딘가 그걸 따져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되게 뭐 부동산도 그렇고 주식도 사람이 하는 거기 때문에 네.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 음. 같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 사람의 공포감을 투자자들의 공포감을 나타내는 지수가 이제 빅스 지수라고 네. 하는 이제 공포 지수가 네. 있잖아요. 그게 이미 2008년에 한 달간 가장 높았던 시기에 맞먹을 정도로 올라가 있거든요. 실제 현재가는 그 2008년에 가장 무서웠던 한 달의 끝보다 더 올라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사실 더 그 공포 지수가 올라가는 거는 굉장히 좀 비이성적인 네. 국면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은 이미 겨울이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은 사실 조금 더 길게 본다면 네. 봄을 생각해야 되는 구간으로 아니 이렇게 정확하죠. 이렇게 빨리 겨울이 온다고요? 더 겨울이 네. 있지 않을까? 막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네.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뭐 사람이. 그러니까 실제로 네. 지금 투자 시장에 접근을 할 때는 네. 가장 최악의 국면을 가정하고 접근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 국면을 내가 네. 생각을 하고. 네. 네. 그러니까 이렇게 패닉 국면에서는 정말 심플해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심사장님이 옛날 제가 감명 있게 본 방송처럼 네. 주말에 한 고민을 그 다음 주에는 그대로 레귤러하게 실행해 주는 게 굉장히 시장이 어떻게 됐건. 네, 중요하죠. 네. 그러니까 지금의 최악의 국면, 예를 들어서 지금의 하락기가 1년까지 간다. 네. 그리고 지금 예를 들어서 미국 지수가 고점 대비 30%가 빠졌는데 네. 지금부터 50%더 빠진다. 네. 80%가 네, 그 최악의 국면을 한번 가정을 해보고 나는 지수가 네. 앞으로 10% 빠질 때마다 네. 내 자금에 10%씩 넣을 거야. 10%씩 넣을 거야. 또는 20%씩 넣을 거야. 네. 그냥 그렇게 레귤러하게 나는 이 어려운 구간을 차분하게 대응을 할 거야 라고 생각하면 네. 오히려 쉬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차피 지금은 논리가 지배하는 구간은 아니기 때문에 네. 네. 오늘 한동혁 PB님, PB라고 하면 될까요? 네, 그냥 저는 한동혁 과장님, 팀장님, 한동혁 투자자, 투자자요. 네, 두 딸을 가진 그냥 네. 현실을 살고 있는 투자자입니다. 네. 네. 직접 투자도 하세요? 저는 투자 굉장히 좋아하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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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한동혁 투자자님 모시고 이렇게 긴 얘기 나눠봤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